말이 칼이 되어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노년의 지혜는 침묵 속에서도 빛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막히면 소리를 내고 바람은 걸림이 있을 때 울음소리를 냅니다. 사람의 말도 그러합니다. 마음속 걸림이 많을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그 말은 다시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노년에 이르러 우리의 말은 더욱 깊은 울림을 갖게 됩니다. 60년, 70년 이상을 살아온 지혜가 말 속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많은 시니어들이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젊은 세대와의 언어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의 본질은 도구가 아닌 마음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나이를 초월한 연결의 다리가 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겨납니다. 당신의 말 속에 어떤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말이란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의 말은 성취를 위한 도구였을지 모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부, 더 많은 인정을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삶에서 당신이 한 수많은 말들 중에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가장 화려하거나 똑똑했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 상대를 존중했던 말, 따뜻함이 묻어났던 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은 차가운 한마디, 학창 시절 친구들의 놀림, 직장에서 상사의 무심한 평가. 이런 말들은 세월이 흘러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때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다른 이에게 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무기보다 강합니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영혼을 베어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토록 강력한 말의 힘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오늘 몇 마디의 말을 했습니까? 그중 몇 마디를 진심으로 의식하며 했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지혜. 그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대화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백입니다. 모든 말을 다 하지 않는 여유. 그것이 대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마치 산수화에서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그림의 품격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지 않은 것들이 대화의 품격을 높입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말을 아끼라 가르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말이 적으면 그 무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고개 끄덕임 하나, 미소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 앞에서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진정으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두 개의 독백이 오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들음의 깊이가 말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가슴에 닿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인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커지기 쉽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관점도 있군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이런 말들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올 뿐 진정한 교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이 우주의 작은 먼지에 불과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많아. 내 생각을 더 듣고 싶구나. 그런 시각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런 말들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다리를 놓습니다. 대화의 바다에서 자아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자아가 크면 클수록 그 배는 거칠게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물결이 흩어지고 다른 배들은 흔들립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말은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물처럼 상대의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 함께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물은 공감입니다. 말의 가장 깊은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닌 마음의 연결에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을 허물고 인연의 끈을 이어갑니다. 공감은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두려움과 불안, 꿈과 열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세대 간의 간극은 좁아집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취업의 어려움, 주거의 불안정,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공감할 때 우리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어르신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어떤 말이 당신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당신의 길을 존중해 준 말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는 노인,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 상태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상대가 지친 상태라면 조언보다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혼란스러워한다면 답을 제시하기보다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지금 상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는 춤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따라가며 서로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주도하려 하면 그 춤은 어색해지고 곧 끝나버립니다. 노년의 대화에서는 이끄는 것보다 따라가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흥미를 보일 때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려고만 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받으려고만 하면 상대는 고갈됩니다. 말의 바다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타인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일상에 지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말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에 어떤 정원이 펼쳐질지가 결정됩니다. 노년의 대화에는 특별한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향기, 세월이 선물한 여유의 향기,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의 향기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말을 다듬는 것은 곧 마음을 다듬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의 말은 인생의 긴 여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깊고 넓으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가 결정됩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몸은 쇠약해질지언정 말의 품격은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대화는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 속에서도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노년의 대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마음에 따라 그 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말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종이와 같습니다. 한번 구겨지면 다시 펴도 자국이 남습니다. 말은 그 종이를 구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들에게 한 말은 더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이 자국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여기서 잠시 실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손자가 찾아왔는데 머리가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그게 무슨 꼴이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런 식이야? 그런 머리로 어디 취직이나 할 수 있겠니? 이런 말들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손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색이 특별하구나. 어떤 계기로 그런 선택을 했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스타일이 인기가 있나 보구나. 그 머리색이 너의 어떤 면을 표현하는 걸까? 이런 말들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이유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 손주들과의 소통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항상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우리와 대화할 때는 짧게 대답하고 마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당신의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디지털 세대와의 소통. 그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우리는 메시지 앱과 화상 통화를 통해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 방식에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문자 메시지에서는 감정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알았어. 라는 짧은 메시지는 냉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라고 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소통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모티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웃는 얼굴 하나가 글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손주가 보낸 이모티콘에 같은 이모티콘으로 답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입니다. 셋째, 긴 메시지를 한 번에 보내기보다 짧게 나누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세대는 긴 글보다 짧고 명확한 메시지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그 대화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매일 수십 번의 대화를 나누지만 그 대화의 질을 돌아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더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있습니까? 갈등은 인간관계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갈등 상황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대화법입니다. 첫째, 나 메시지를 사용하십시오.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라고 하는 대신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마음이 아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대화의 문을 열어둡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감정이 복잡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닌 강함의 표현입니다. 셋째,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게라는 한마디가 수년간의 갈등을 녹일 수 있습니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 중에 오랫동안 말을 나누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침묵의 벽을 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말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화해의 말, 용서의 말,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 정상에 서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지만 외롭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 말이 맞아. 내게 배울 점이 많구나.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이라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산 아래의 평지에서 만날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시당함의 느낌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존재감을 잃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나는 젊은 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존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일 때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가 아닌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의 깊이가 말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이야기에 목마르십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까? 대화의 갈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갈증이 더욱 깊어집니다. 삶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전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은 욕구,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갈증을 채우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대화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어느 날, 83세의 김 할머니는 대학생 손녀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손녀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 조금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알아. 하지만 할머니와 보내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해. 이 한마디에 손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것은 손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진실의 말은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세대의 벽을 넘어 상대의 마음에 닿을 때,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대화의 힘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노년의 지혜는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요? 손주들이 즐겨 사용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 배우기 어려워. 요즘 것들은 너무 복잡해.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을 디지털 세상에서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도 한번 배워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고 싶어. 함께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구나. 이런 마음가짐은 새로운 대화의 다리를 놓습니다. 손주의 디지털 세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21세기 노년의 지혜입니다. 대화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약함의 용기입니다. 강한 척, 아는 척, 괜찮은 척하는 대화는 표면적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자신의 약함, 두려움,
실수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일로 내가 많이 아팠단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구나.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완벽함의 가면을 쓴 사람과는 누구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수가 오히려 진정한 대화의 다리가 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랍니까? 어떤 말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아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말에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담아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대화는 뇌를 활성화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은 대화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날씨나 건강 상태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감정, 꿈, 두려움, 희망, 의미에 대한 대화입니다. 요즘 어떤 것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니? 앞으로 어떤 추억을 더 만들고 싶니? 이런 질문들이 대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함께 탐색하게 됩니다. 침묵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현대인의 병입니다. 대화가 멈추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서둘러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에는 침묵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말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듯 침묵이 있어야 말의 가치가 빛납니다. 대화 중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불편한 순간으로 여기지 말고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대화가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은 삼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섭과 관심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간섭은 상대방의 삶에 끼어들어 통제하려는 것이고, 관심은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며 지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편이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내 생각이 궁금해. 들려줄 수 있겠니? 이런 말들은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노년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돌봄에서 동행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큰 함정은 과거에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종종 현재와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과거의 지혜는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참된 지혜는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흥미롭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궁금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대화의 강에서 헤엄치다 보면 때로는 거센 물살을 만납니다. 가슴 아픈 말을 듣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상대의 가혹한 말은 그의 고통을 드러내는 창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출발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랜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말은 더욱 맑고 깊어집니다. 용서의 대화, 그것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서로에게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구나. 용서의 말은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는 말이 아닌 마음의 결정입니다.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당신의 말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종종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그 순간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과 같은 강한 감정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노년의 지혜는 감정과 말 사이에 작은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비결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복잡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깊은 숨을 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 문제에 대해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이런 말들은 대화의 파국을 막아줍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우리는 맑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삼켜왔습니다. 사회적 체면, 가족의 평화, 타인의 감정을 생각해서 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노년은 그 말들을 꺼내놓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진심을 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단다. 그때 그 일로 미안했어. 늘 마음에 걸렸단다.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평생 남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 대부분은 누군가와 나눈 대화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 결혼을 약속하던 순간,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던 순간, 이별을 고하던 순간. 우리의 인생은 대화로 이어진 점들의 연속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그 점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 그림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대화는 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춤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대화는 열정적인 탱고와 같을지 모릅니다. 강렬하고 때로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대화는 우아한 왈츠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움직임, 부드러운 리듬, 조화로운 호흡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대화에는 특별한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가 날 때 3번 참으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참는 것과 다루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참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지만 감정을 다루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어. 하지만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 문제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보다 중요하지는 않아. 이런 말들은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둡니다. 노년의 감정 지능, 그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기초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법을 가진 노인들의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의 깊이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의 깊이는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주의를 상대에게 집중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십시오. 둘째, 판단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상대의 말 뒤에 있는 감정에 주목하십시오.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을 하는 목소리의 떨림, 눈빛, 표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깊은 경청은 상대에게 당신은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보다 더 품격 있는 대화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소통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쏟아지는 메시지, 넘쳐나는 정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 소통의 홍수에서 진짜 대화를 찾아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각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소식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대화의 꽃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상대방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열린 질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보다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둘째, 진심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질문은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셋째, 판단이 담기지 않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니? 보다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더 알려줄래? 가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노년의 경험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훈을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통해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거부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불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이야기의 힘을 되살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은 몇 명의 사람과 진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면을 벗고 진실된 자신을 드러낸 대화 말입니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대화는 드물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노년은 그런 깊은 대화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 우리는 대화를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의 문을 여는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어. 내 생각을 더 알고 싶구나.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기쁘구나.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고 깊은 대화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모두 이별의 말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마지막 대화. 그것은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미완의 대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 이런 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는 언제나 마지막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겁고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대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 말 좀 알아들어 줘. 라는 외침은 모든 세대의 공통적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 갈망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이 너에게는 중요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입니다. 대화는 인연의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세대와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노년의 대화에 특별한 빛을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는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풀어내고 경직된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유머가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유머, 특정 집단을 조롱하는 유머는 오히려 대화의 벽을 높입니다. 품격 있는 유머는 자신을 향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가슴에 남는 말들은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의 대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의 어느 노인은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거라. 내가 구름이 되어 너를 지켜볼 테니. 그 손자는 어른이 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봅니다.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중에 누군가의 평생의 울림을 남길 말은 무엇일까요? 노년의 대화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말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유산입니다. 그 유산이 분노와 원망이 아닌 사랑과 지혜가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우리의 말부터 변해야 합니다. 대화는 관계의 정원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어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당신의 말은 그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년에도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의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에 여백을 두는 지혜,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 이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입니다. 노년의 대화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붓입니다. 그 붓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말이 나와 타인의 삶에 어떤 색을 더할 것인가? 말은 씨앗이고 행동은 나무이며 습관은 숲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말의 씨앗이 내일의 숲을 결정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할 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노력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대화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는 바로 당신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